캔디가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마치고 닭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쉽게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다니가 캔디를 구박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알을 품는 과정의 힘듦 때문에 쉽게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묵한 성격의 캔디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무런 미동도 없다. 잠시 뒤 크리미가 캔디를 응원하러 왔다. 정확하진 않지만 크리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이곳 닭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크리미는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하는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태어난 이후 줄곧 엄마인 캔디의 보살핌 속에 살아서인지 나와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암컷 거위들보다 수컷 거위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드러낸다. 농장에 있는 거위들 중 나에게 하악질을 하는 거위가 총 3마리 있는데 그것은 그레이와 레오, 그리고 크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마리 모두 수컷 거위들이다. 어쨌든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어서 용기를 얻은 캔디는 다시 둥지 안으로 들어갔고 크리미는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엄마를 지켰다.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니 크리미는 여전히 닭장 앞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위들에게 욕을 먹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냥 무시하고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닭장 안에서 이브가 엄마를 지키고 있다. 크리미와 이브를 볼 때마다 캔디가 자식만큼은 정말 정성을 다해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다니는 캔디를 쪼아대지는 않지만 뭔가 기분 나쁘게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캔디는 다니의 어떠한 행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알을 품는 일에만 집중한다. 역시 캔디는 우리 농장의 암탉들 중 최고의 에이스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닭장 밖으로 나가려는데 또 크리미가 나에게 욕을 해댄다. 그리고 크리미 옆에는 이브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날 어제에 비해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올해 처음 맛보는 영하의 날씨에 나도 중무장을 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창고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곳은 단열 처리가 잘 된 일반 가정집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10도 정도를 유지할 만큼 따뜻하다. 그나저나 앵들은 밤에 도대체 뭘 하길래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낮잠을 자려고 하는 걸까? 앵두를 안고 있을 때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도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털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포근해서 천연난로랑 다름이 없는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일까? 오늘 제리와 봉이가 닭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참고로 어제 봉이가 혼자 사용하던 작은 닭장 안으로 제리가 들어왔다. 내가 강제로 넣은 게 아니라 저녁이 되자 제리가 봉이를 따라 작은 닭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실 닭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성향 때문에 닭이 스스로 잠자리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리가 스스로 봉이가 있는 닭장으로 잠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한때 8마리의 암탉을 거느렸던 제리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8마리 중 5마리가 죽었고 2마리는 태양이에게로 갔다. 그래서 제리에게는 이제 봉이밖에 없다. 그런 제리의 마음을 아는지 봉이도 제리만 따라다닌다. 우려되는 것은 언젠가는 제리보다 덩치가 큰 놀부가 제리를 이기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제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놀부와의 싸움에서만큼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때 내가 좋아했던 놀부는
이제 비호감 폐륜 수탉이 되었고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리를 지지한다.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나려면 정확히 6일이 남았다. 그런데 암탉들의 행동이 어제와 달라진 점은 둘 다 오늘 한 번도 닭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봤지만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도대체 왜 갑자기 나오지 않고 풀안에 집중하는 걸까? 사람의 경우 뱃속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태동을 하듯 알 속의 병아리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 태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암탉 2마리가 동시에 밥도 안 먹고 풀안에 집중하는 걸까? 돌이켜보면 거위들의 경우에도 알을 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밥도 안 먹고 풀안에 집중하는 행동을 하였다. 만약에 내 추측이 맞고 그것 때문에 캔디와 다니가 풀안에 집중하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다. 암탉들에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서 기쁜 일이고 또 나는 덩달아 이쁘게 생긴 병아리를 보게 되니 기쁜 일이다. 확인해보니 지금 다니는 1개의 알을 품고 있고 캔디는 2개의 알을 품고 있다. 두 암탉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공평하게 캔디와 다니에게 각각 1마리 병아리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동물들의 저녁 식사 시간. 점점 더 애가 짧아지고 있고 동물들에게 밤은 춥고 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 중 저녁 식사 시간이 동물들에겐 가장 중요하다. 그나마 우리와 거위들은 어둠 속에서도 사료와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어둠에 취약한 닭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사료통을 5군데로 나누어서 두었지만 대부분 욕심 많은 거위들이 차지했다. 하지만 사료양이 많은 데다 거위들이 먹다 지치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닭과 오리들은 나중에 먹으면 된다. 그나저나 우리와 거위들은 워낙 추위에 강하니 걱정이 안 되는데 올겨울 한파가 심하다고 하니 닭들이 걱정된다. 올겨울도 모두 무사히 잘 견뎌내기를 바라본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제리와 봉이도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다른 닭들의 괴롭힘이 없는 오로지 제리와 봉이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조용하다 못해 고요함마저 느껴진다. 왜 진작 이렇게 할 생각을 못하고 봉이만 이곳에 격리시켰을까? 이제부터라도 제리와 봉이의 행복을 기원한다.